혹시 발 뒤꿈치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뎠는데 아프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전은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잘 아는 내용을 할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을 하려니까 목소리도 아주 차분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 누가 걸리나 싶은데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가는 분들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갱년기이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족저근막염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딱 이것인가 싶은 거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족저근막염인지 확인하는 방법 한번 같이 보시죠. 대표적인 증상은요, 조조 통증입니다. 조조, 아침에 아픈 걸 이야기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은 보통 족저근막, 발바닥 밑에 있는 근막이요, 밤사이에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아침에 발을 디디면서 급격히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가 제일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좀 이완이 되는, 즉 화장실 정도 갔다 오고 나면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낮 시간에 그래서 좀 괜찮았다가 밤에 많이 사용하면서 다시 아파지는 식으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떴는데 아파요 하시면 족저근막염 처음부터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사량입니다.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 족저근막염은 노화보다는 단기에 급격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평발, 그리고 두 번째는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이힐, 딱딱한 신발, 볼이 좁고 불편한 신발, 그리고 얇고 평평한 슬리퍼를 신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군대에서 장시간에 보행을 했습니다. 구보를 했습니다. 혹은 군인도 아닌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마라톤을 많이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신발이 불편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운동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인솔, 그리고 잘 맞고 딱 맞는 편안한 신발, 그리고 체중 감량, 그리고 과한 운동 줄이기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족저근막염 있으면 치료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는 체충격파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복용하는 진통제, 그리고 저희 쪽에서 치료하는 침치료나 약침치료나 추나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체충격파 많이 받으시는데 효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픈 게 문제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환자분들 오셨을 때 족저근막염에 체충격파 3번 이상 맞을 수 있으면 독립운동 하셔도 된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체충격파 맞으실 수 있으면 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이 체충격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퇴행성이 심한 사람들은 체충격파를 받다가 더 손상이 심해지거나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특히 이제 갱년기 때 여성분들은 체충격파보다 침치료가 조금 더 덜 아프고 효율적일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맞으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급격하게 없애줘서 통증을 바로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의 위축이나 주변 근육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요거 해서 근육 위축이나 신경 손상이 오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봤을 때 비용이 너무 큰 치료들은 조금 뒤로 미루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족저근막염 치료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젊은 나이에 운동하다가 단기에 오면 3주 정도 걸리면 낫습니다. 하지만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들이 올 때는 단순 염증이 아니라 족저근막염보다는
전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주 이상 3개월에서 4개월까지를 보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보다는 흔히 근육인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약물들을 쓰면 아주 빠르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퇴행성 된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 2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은 크게 2가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근막 자체의 스트레칭과 두 번째는 아킬레스건과 비복근, 종아리 근육의 긴장 완화. 자, 첫 번째 운동은 계단에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뒤꿈치를 들었다가 완전히 쭉 내려주는 식으로 해서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발가락을 완전히 굽혔다 폈다 하는 신정불고 운동입니다. 발이 생각보다 이렇게 굽혀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가락을 잡고 완전히 쭉 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굽히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발이 완전히 잘 펴져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닥에다 수건을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끝으로 이렇게 잡아서 마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건으로 말아주기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바닥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걸 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움켜쥐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피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움켜쥐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족저근막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원인, 치료, 스트레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시고 일정 이상 내가 한 일주일 쉬어봤는데 안 낫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자는 김박사였습니다. 안녕.